자, 오늘 배울 첫 번째 얘기는 삼각함수인데 사실 삼각함수를 배운다기보다는 먼저 이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 자, 그럼 이 삼각함수의 정의 단원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각이에요, 각. 자, 우리가 각이라고 했을 때 각이 뭐야? 대충 각이 뭔지는 느낌은 알겠어. 근데 각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이 각의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각은 뭐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크기, 얘를 각이라고 불러. 반직선이 뭔지는 초등학교 때 배우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반직선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반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두 반직선에 참고로 시점, 시작하는 점은 일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반직선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면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을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세타라는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들은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이루고 있는 크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크기, 즉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반직선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모두 이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 크기를 우리는 각이라고 부른다. 일단 첫 번째. 넘어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 두 개의 반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 빨간색 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 크기, 요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요렇게 두 반직선이 있어야만 요 빨간색 크기를 표현할 수 있나? 그거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반직선이 요렇게 있고 두 번째 반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크기, 즉 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존재하고 요 크기와 똑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의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두 개의 반직선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어. 이것도 빨간색 각을 표현하는 반직선 두 개고 이것도 빨간색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반직선 두 개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요 크기를 표현하는 게 좀 불리하니까 약속을 하나 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의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데 둘 중에서 하나의 반직선은 고정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고정시키는 반직선은 어떻게 위치시킬 거냐면 시점이 있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X축의 평행한 즉 가로의 길이로 다음과 같이 하나의 반직선을 고정시킬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반직선 이 이름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얘는 고정시킬 거고 그러면 사실상 각의 크기가 결정되는 반직선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추가되는 하나의 반직선에 의하여 각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두 번째 반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요 크기가 노란색 반직선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크기를 결정하는 반직선, 움직이는 반직선, 요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동경이 뭔지. 결국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결정된다. 요게 첫 번째 각에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일반각이에요. 자, 그럼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을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는 두 개의 반직선을 위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초선 하나, 동경 하나를 놔야 되겠지. 자, 시초선은 시작점,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거. 이렇게 고정된 걸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라고. 자, 시초선 하나 뒀어요. 그러면 동경에 의해서 각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반직선, 즉 동경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시초선과 동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의 크기 있죠? 그 각의 크기가 얼만큼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이다 또는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집중. 두 개의 동경과 시초선을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둔다면 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두 개의 반직선에 의하여 표현되는 각의 크기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동경까지의 크기, 여기를 각세타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그냥 평면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 두 개의 반직선이 지금처럼 위치한다면 이것도 각이고 이것도 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두 개의 반직선을 지금처럼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는 순간 시초선과 동경에 의해서 각이 결정되겠죠? 그럼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동경까지의 크기, 요 크기를 우리는 이제부터 각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결정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60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시초선과 동경이 있었을 때 두 반직선에 의하여 표현되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60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0도라며. 근데 왜 이걸 60도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왜 그러냐면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요거를 우리는 각이라고 정의할 거라며. 그런데 얘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하얀색처럼 한 번에 딱 갔을 수도 있지만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초선, 즉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어떤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바퀴를 돌고 일로 갔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누군가는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각이라며. 맞아?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백으로 이렇게 가서 요만큼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각의 크기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동경이 회전을 하여 각의 크기를 이룬다 라는 관점에서 각의 크기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즉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경의 회전을 고려한 각의 크기, 이것을 일반각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에는 물론 특정 조건을 준다면 바로 답을 쓸 수도 있지만 아무런 말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동경에 회전한 것을 고려해서 각의 크기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된 각을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방법은 쉬워요. 나는 이 세타라는 가게 크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세타라는 가게 크기가 예를 들어 60도래. 그럼 우리는 보통 얘를 6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할 거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회전한 것을 고려. 회전을 어떻게 고려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더하기 해주시면 돼요. 뭐를?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여기서 n은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0이야. 그러면 세타는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0이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같다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n이 2야. 그럼 세타는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2죠. 그래서 780도를 의미하는 거야. 즉 두 바퀴를 돌고 일로 갔어요. 이런 가게 크기를 표현하겠다는 거지. 심지어는 n이 몇일 수도 있어?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타가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다면 가게 크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가게 크기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부른다는 거. 사실 지금 계속 용어 정리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내용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일반각이에요. 넘어가 되나요? 자, 세 번째. 사실 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X축, Y축에 의하여 하나의 평면이 표현된다면 우리는 이걸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제1사분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부른다. 요건 이제 사분면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넘어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3번. 자, 그럼 마지막 4번. 요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 마지막 3번까지 하면 일단 아주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의 정의는 끝나요. 요 3번이 바로 뭐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요게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된다는 것은 시초선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동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각이 정의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동경이 몇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동경에 의해서 각이 결정되고 요 동경에 의해서 각이 결정될 거 아니야. 그쵸? 이러한 두 개의 동경이 있으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에 대한 위치 관계,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우리는 이걸 6가지의 대칭 관계에 의해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 관계야. 즉,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동경을 그릴 거예요.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직선을 의미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반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첫 번째 동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각은 얼만큼이죠? 요만큼이죠.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동경이 있는데 두 번째 동경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지금 X축 대칭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동경이 지금처럼 위치했다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얼만큼이죠? 좀 크게 그릴게요.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 크기를 베타라고 불러볼게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지금처럼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 관계라면 현재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알파 크기와 베타라는 크기를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돼요. 딱 봐도 요 크기랑 요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 두 개를 뭐 하면? 더하면 몇 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런데 제가 이걸 딱 그리는 순간 여러분은 물음표가 딱 띄어졌죠? 무슨 물음표? 내가 이 녹색 동경을 그렸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가게 크기가 이만큼 알파라고 하는 순간 물음표가 띡 찍혔죠? 아니, 동경이 여기 있으면 이게 알파일 수도 있지만 이 크기가 알파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아서 알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두 바퀴를 돌아서 알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뒤로 가서 이만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동경이 X축 대칭 관계에 있었을 때 그 크기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경우 그것을 더했을 때 360도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무슨 각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돼. 물론 교재에는 이걸 360도 곱하기 n이라고 그냥 이렇게 썼거든. 근데 일관성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항상 이런 모양으로 써볼게요.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듣니? 그래서 n은 정수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될 첫 번째 위치관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두 개의 동경이 이번에는 어떻게 위치할 수도 있는 거야? Y축 대칭 관계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일이 그려드릴 거야. 지금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머릿속으로 그려봐. 어떤 관계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고. 자, 그럼 Y축 대칭 관계라면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이만큼 알파야. 그럼 두 번째 동경은 Y축 대칭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베타 크기는 얼만큼이야? 요만큼이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 또는 직접 그려봄으로써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몇 도인데?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n은 정수예요. 자, 그럼 세 번째. X축 대칭, Y축 대칭 했으니까 무슨 대칭 하셔야 돼? 원점 대칭 하셔야 되겠죠? 원점 대칭. 그래서 뭐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필기하면서 듣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쓸게요. 요 원점 대칭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같은 표현입니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원점 대칭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평면 위에 알파라는 어떤 첫 번째 동경이 있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가게 크기 알파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동경은 원점 대칭 또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두 번째 동경은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 요만큼. 요게 베타였던 거야. 그럼 이러한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관계식 세우시면 되겠지. 그럼 너는 보시다시피 요 각과 요 각이 크기가 같은 거 맞아요?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이번에는 뭐 하셔야 돼? 빼셔야 되겠죠? 빼셔야.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누가 크고 작은지를 알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절대값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뭐가 크고 작은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몇 도다? 뺀 게 180도. 하지만 일반각에 의해서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요게 4번. 아니 3번. 여기까지 됐니? 자, 3개 더 할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느냐? 바로 y 콜 x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 요때의 관계가 또 있어요. 자, 역시나 외우지 마시고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보자고. 자, 평면이 지금처럼 있고요.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만큼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가계 크기 알파였겠죠? 그럼 두 번째 동경은 이렇게 생긴 y equal x 직선에 대하여 대칭으로 생겨야 돼. 그러면 연두색을 너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가계 크기가 베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뭐 했을 때 몇 도인데 일반각으로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가 y equal x 대칭 이동이었으니까 다섯 번째가 뭐겠어요? y equal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그래서 역시나 그려보면 평면이 있고요. 알파라는 가계 크기가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알파.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동경은 y equal 마이너스 x 직선. 얘에 대하여 대칭으로 생기면 되겠지. 그럼 연두색을 얘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베타인 겁니다. 그러면 그림만 그리시면 돼. 여기랑 가계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더했을 때 몇 도입니다? 270도입니다. 그런데 일반각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6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달달달 이런 식으로 알고 이해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6번째는 뭐냐?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그냥 일치라고만 쓸까요? 그럼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은 데에 위치한다는 거지.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알파. 두 번째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요만큼이 베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일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식을 쓸 수 있어? 빼면 몇이다? 0이다. 그런데 일반각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사실 0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을 안 붙여도 되는데 뭐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죠. 빼기는 웬만하면 붙여주는 게 좋으니까 그냥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위치관계가 있고 이 위치관계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서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이 6가지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그림 그려보면 관계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만.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근데 6번째 일치랑 세 번째 원점 대칭이랑 요거 조금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표현되기도 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지. 이러면 얘는 원점 대칭, 즉 이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두 개의 동경이 어때요? 일직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도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만약에 문제가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이걸로 풀란 소리야.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럼 얘도 해야 되지만 얘도 해서 정답을 합쳐주셔야 돼요. 물론 얘를 배제하겠다는 추가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만 있으면 두 개의 경우 모두 가능하니까 둘 다 답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외로 관계식 세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내용을 알고 계셔라.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정의 첫 번째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두 번째 우리 교재 100페이지 두 번째 얘기 호도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도법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겠지. 자, 호도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죠. 동경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각이 동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결정이 됐을 때 그 각의 크기를 표현해 줘야 되지. 말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초등학교 때부터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무슨 방법? 60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의 크기를 표현했던 거예요. 이 60분법,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 원을 360등분해라.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걸 60분법이라 부릅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 처음 배워. 초등학교 2학년인가 어쨌든. 각도기 가져가면서. 됐어? 자, 이때 60분법이라는 방법으로 각의 크기를 표현했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위가 뭐예요? 단위? 그 단위가 도인 거예요. 도. 그래서 도. 이런 기호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60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의 크기를 엄청나게 잘 표현을 했었어.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이 각의 크기를 60분법이라는 방법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선언한 거야. 난 이제부터 각을 60분법으로 안 쓸 거야. 그럼 되게 띠껍죠? 어이씨, 계속 쓰지 왜? 이 60분법이 직관적이기는 하나 굉장히 불리한 점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을 나눌 거야. 2등분하면 몇 도야? 180도. 4등분하면 90도. 8등분하면 그러면 16등분하면 여기서부터 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 유리수가 돼버려요. 이게 띠꺼운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원을 등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각의 크기가 유리수, 재수 없으면 무리수의 크기가 나온다고. 이게 싫어,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60분법 배웠던 게 직관적이고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으니까 이걸 썼는데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하면서부터는 이게 너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선언한 거야. 우리는 앞으로 60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호도법이라는 방법으로 각의 크기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잠깐의 부침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잠깐의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훨씬 편해요. 그럼 이 방법이 뭔지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때 이 호도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위가 있겠죠. 얘도. 그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라디안. 그래서 기호로는 RA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30도를 30도 이렇게 썼죠? 예를 들어서 어떤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2라디안 정도 될 수 있죠? 그러면 2라디안, 2라디안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쓰니까 띠꺼운 거야. 그래서 호도법 단위인 라디안은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60분법으로 표현되는 각의 크기는 단위 도를 그래서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을 썼는데 30도야. 근데 30 썼는데 선생님이 틀리게 했지. 기억도 안 나죠. 그럼 엄마들이 전화하고 난리가 난다고. 우리 애가 30을 썼는데 왜 틀리게 하나요? 어머니 그거는 사실 도가 아니라 라디안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단위를 안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야. 사실은 단위가 생략돼? 생략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30도가 아니라 30라디안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단위 생략은 호도법에 의해서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가게 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호도법이 뭔데요? 이런 걸 호도법이라 부릅니다. 호도법. 바로 어떠한 부채꼴에 갑자기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를 통해 가게 크기를 결정한다면 이런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게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채꼴이 있어요. 부채꼴이 뭔지는 알죠? 그럼 이 부채꼴은 요러한 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러한 부채꼴의 반지름이라는 게 있고요. 요러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우리 초딩 때로 돌아가 볼까? 호의 길이는, 즉 L은, 이거 초딩, 어떻게 구하는 걸로 배우죠?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고? 허허.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도. 이런 방법으로 호의 길이를 구하죠. 다시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도.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죠. 뭐 이거 잠깐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걸 초딩과 중딩 때 이렇게, 중딩 때 배우나? 어쨌든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지금 아직 호도법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럼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얘가 2야. 길이가. 예를 드는 거야. 요 호의 길이가 4야. 됐어요? 그럼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1대 2죠. 맞아? 그러면 요 크기를 2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요 크기를 2라디안이라고 부른다고. 즉 쉽게 얘기해서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요렇게 가게 크기를 결정하는 거. 요걸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채꼴이 있어. 그 부채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호의 길이가 4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실제로 중학교 때도 이 문제가 있었어. 반지름이 2고 호의 길이가 4일 때 요 가게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거 배우죠? 그때 어떻게 구했어? 4는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도야. 그런데 요즘에는 중학교 때 요 원주율 파이를 3으로 가르친다며? 그렇대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3일에 3.14도 아니고 이렇게 배운대요. 어쨌든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여기가 몇이죠? 12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도고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세타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겠죠? 뭐 계산 틀렸나? 4, 12. 이런 계산도 틀려요? 바본가? 뭐 틀렸네요. 뭐 이거 너무 틀렸다. 4에 몇이야? 3. 안 틀렸나요? 안 틀렸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구하죠. 이런 식으로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이게 3.14가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나는 이게 싫은 거야, 이제. 요 가게 크기 있죠? 요 가게 크기. 요 가게 크기를 앞으로는 호도법에 의해서 표현할 거라고. 호도법이 뭐라고? 쉽게 얘기해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 가게 크기가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4. 즉 2라디안이 되는 거야. 엄청 쉬워지죠? 그 가게 크기가. 그럼 얘가 반지름이 2고 호의 길이가 5야. 그럼 얘는 몇 라디안이야? 2분의 5라디안.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완전 훌륭하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가게 크기를 표현할 거예요. 다 이해가니? 그럼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60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가게 크기를 뭘로 바꾸는 거? 호도법으로. 호도법으로 표현된 가게 크기를 60분법으로 바꾸는 거.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은 거예요. 일단 이거 하는 방법은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설명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180도라는 가게 크기가 있어요. 요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가 파이입니다. 파이 라디안.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가게 크기가 180도란 얘기는 이런 부채꼴이 있는 거죠. 이런 부채꼴. 그래서 요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럼 실제로 우리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나요? 호의 길이 구해봅시다. 호의 길이는 옛날 생각하면서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도. 맞아요? 그럼 이거 단위도 약분되고 상수도 약분되면서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니까 L이 몇이 되는 거야? 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중심각이 180도고 반지름이 2면 호의 길이는 실제로 우리가 2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파이와 R을 가지고 호도법으로 가게 크기를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하면 몇이에요? 너분의 너죠?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파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야 60도 있잖아. 요거 호도법으로 표현해봐. 시킬 수 있죠? 그럼 얘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 딱 봐도 3분의 파이라는 건 알겠지? 왜? 각이 몇 분의 몇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몇 분의 몇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얘도 잠깐 증명. 별거 아니에요. 증명이. 예를 들어서 60도짜리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요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럼 요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단위 약분되고 상수 약분되면 6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몇이야?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요 호의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너와 너를 이용해서 60도라고 표현된 가게 크기를 호도법으로 고칠 수 있죠. 호도법으로 너 분의 너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3분의 2파이. 그래서 6분의 2파이. 그래서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60도로 표현된 가게 크기는 그러한 이유로 3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쉽게 하는 방법은 곱해주는 거예요. 180도 분의 파이를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호도법으로 표현된 것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곱해주시면 돼요. 파이 분의 180도를. 파이랑 180도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단위를 바꿔주는 방법이 요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도 있죠? 30도. 30도. 이게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여기다가 몇을 곱한다고? 분의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여기까지 됐죠? 질문. 다시 45도는 45도에다가 180도 분의 파이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약분해서 4분의 파이. 여러분 암기하세요. 60도는 같은 이유로 그렇게 계산했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 암기하세요. 90도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곱하기 했겠죠? 2분의 파이. 암기하세요. 야, 지금 한 번씩 써봐. 이거를 내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선행을 안 해봤어. 만약에 이걸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왔어. 한 달 동안 안 해요.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한 번씩 쓰세요. 자, 120도. 그런 이유로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되겠죠? 3분의 2파이. 암기하세요. 135도. 135도. 4분의 3파이. 암기하세요. 지금 90도에다가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50도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몇이니까 6분의 5가 되겠지? 그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180도. 얘가 몇이야? 파이라고. 여기까지 다 이해 가니? 저 지금 이것만 외우게 안 시켰어요. 이게 나온 원리와 이유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가계 크기들을 앞으로 무조건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최대한 빨리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사인 90도 있죠? 사인 90도라고 표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표현될 거라고?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외우겠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10번씩 쓰고 가는 거야. 최대한 빨리 눈에 익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것이니까 주의하셔라. 여기까지 다 됐니?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아, 호도법이 뭔지 알겠어? 여기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얘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은 60분법으로 가계 크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가계 크기를 앞으로 호도법으로 바꿀 것이므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공식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공식? 너랑 너.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도 도라는 단위를 사용 안 할 거니까 얘를 호도법에 의해서 표현된 가계 크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는 방법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단 쓰세요.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게 두 번째입니다.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그래서 얘는 2분의 1 rl 이렇게 구하더라.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r이고 요게 세타인 거죠. 그럼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왜 r세타로 써요? 뭘 왜겠어? 호도법의 정의가 뭐라고? r분의 호의 길이로 가계 크기 세타가 결정될 때 이걸 호도법이라 부른다며. 그럼 호도법으로 표현된 세타는 r분의 호의 길이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r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넓이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도 이유가 되게 간단해. 자, 봐봐. 원이 있어, 원. 반지름이 R이야. 여기까지 됐니? 이런 원이 있어. 이 원의 넓이가 몇이야? 파이 R 제곱인 거지. 파이 R 제곱. 원 넓이는. 자, 이때 요런 부채꼴이 있어. 요 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럼 나는 요 부채꼴의 넓이가 궁금한 거지. 맞아? 그런데 이 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라디안인 거고,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180도가 몇 개인 거야? 그러니까 몇 라디안인 거야? 2파이 라디안인 거지. 2파이 라디안. 맞아? 그래서 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각의 크기에 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몇 대 몇? 세타 대 2파이. 이런 식으로. 다시 잘못. 2파이 대 세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가 가니?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중심각의 크기 대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 이러한 이유로 부채꼴의 넓이 곱하기 2파이가 파이 R제곱 곱하기 세타고, 파이 약분되니까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왔던 거고, 우리가 R 곱하기 세타를 뭐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L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2분의 1 R의 L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별로 관심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라도 제발 좀 외우라고. 제발. 근데 좀 더 높은 수준이고 싶고 나중에 구술 면접이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더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세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은 요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고, 자, 일단은 이제야 처음으로 이제 삼각함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지. 그런데 여전히 요 지금 설명하는 삼각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삼각함수 그래프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가볍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삼각함수 정의가 설명할 때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설명하거든. 예를 들어 볼게. 사인 30도.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라는 이름으로 배우지. 삼각비. 그래서 사인 30도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당연히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안 해서 다 까먹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제발 외우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표를 그리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나씩 해볼게요. 몰랐으면 지금부터라도 알아요. 사인 0도는 0이에요. 사인 30도는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4이겠죠.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은 그 반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탄젠트는 탄젠트 0도는 0,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60도는 루트 3, 90도는 존재하지 않죠. 사실 무한대 발산. 뭐 어쨌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앞에서 호도법 하고 왔죠? 그럼 호도법으로 위에 있는 각의 크기 표현할게요. 0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몇이야? 당연히 0 라디안이겠죠.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틀려도 좋으니까 좀 말하세요.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는 너,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너,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것은 오늘 할 삼각함수가 아니라 이런 것은 삼각비라고 불러요. 삼각비. 그러니까 이건 삼각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딴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배워, 정의를.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이건 몰라도 돼.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변의 길이의 비. 이것을 삼각비라고 불러.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직각삼각형에 세 변이 존재하죠. 밑변, 높이, 빗변. 맞아? 그중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변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거. 그걸 삼각비라고 부르는 거야. 그때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 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건 뭐야? 삼각함수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는 우리는 앞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자, 사인, 너는 쓰세요. Y축 좌표. 코사인은 X축 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인 뭐야? 라고 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요. 이렇게 하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진짜. 꼭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Y축 좌표, X축 좌표 기울기, 그게 뭔데요?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각의 크기, 세타를 표현하는 동경과 단위원. 단위원이 뭐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르죠?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에 대한 Y축 좌표를 사인, X축 좌표를 코사인,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다음과 같은 단위원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오늘 배운 동경 뭔지 알죠? 반직선. 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반직선. 이 반직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때 이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 이 교점의 Y축 좌표를 사인이라 부르고 교점의 X축 좌표를 코사인이라 부르며 요 동경의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모르겠죠?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야 사인 60도 구해봐. 그럼 몇이라고? 야 코사인 60도 구해봐. 그럼 몇이라고? 야 탄젠트 60도 구해봐. 그럼 몇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이 있습니다. 1사분면이 중요하니까 여기 좀 크게 그린 거예요. 이때 어떤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합시다. 그럴 수 있죠? 이때 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 있죠? 이 교점의 X축 좌표를 코사인 60도, 교점의 Y축 좌표를 사인 60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얘가 몇 컴마 몇인 거야? 2분의 1 컴마 2분의 루트 3이 됐던 거야. 이게 진짜 사인 코사인의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는 이 교점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이따가 할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사인 코사인 콤마 사인 세타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죠. 그 원 위에 뭐가 있으니까? 이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그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되겠지? 대입해서 나오는 식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코사인 제곱 60도 더하기 사인 제곱 60도 이거 계산하면 몇이라고? 1이라고. 그래서 항상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3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3분의 파이. 그래서 얘가 몇인 거라고? 1인 거라고. 그래서 요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인 이유는 탄젠트 60도라는 것 자체가 직각삼각형을 이따위로 그려서 60도가 될 때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가지고 있고 너분의 너. 그러니까 루트 3.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삼각 B지. 삼각 B. 탄젠트 60도의 의미는 좌표 평면 위에 60도라는 각의 크기가 표현된 동경이 있었을 때 이거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가 몇이다? 루트 3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진짜 정의다. 여기까지 됐니? 이때 첫 번째 핵심은 여기가 반지름이 1이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있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데 원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이거 아닌데 예를 드는 거라고. 그냥 막 쓸게. 3분의 1, 3분의 2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P를 지나는 동경이 있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몇인 거야? 이게 3분의 1. 사인 세타가 몇인 거야? 3분의 2. 이런 뜻인 거예요. 예를 든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돼? 그럼 다시요. 어떤 원이 있어요? 이 원의 반지름은 3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원 위에 점이 있어요. 그 점의 좌표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라고. 2분의 5 컴마 너무 막예를 드는데 2분의 3 이라고 할게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고 예를 들자고. 여기까지 됐니? 이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Q까지 연결한 이러한 반직선, 이걸 우리는 동경이라 부르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불러봅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때 코사인 세타는 몇일까요? 라는 거예요. 아까 코사인 세타가 무슨 축좌표라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5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반지름이 1이 아니니까. 반지름이 1일 때, 즉 단위 원일 때 그러한 거야. 근데 얘는 반지름이 3배 늘어났잖아. 그럼 반지름 1을 기준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6분의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우리가 삼각함수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지금처럼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삼각형을 그려.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희들한테 야, 사인 45도 구해봐. 이거 구할 수 있죠? 왜? 외웠으니까. 이렇게 외웠으니까. 그쵸?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인 135도 구해봐.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알려줘. 야, 요 각이 90도보다 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80도에서 얘를 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사인 45도.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이유도 몰라. 그때는 이유를 알 수가 없지. 사인 135도,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크잖아, 사인이? 그럼 180도에서 빼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야. 이렇게 가르치거든.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인 45도의 진짜 뜻이 뭐라고? 단위원이 있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 단위원. 이때 여기 동경이 하나 있어. 동경. 이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여기가 45도야. 그럼 여기 교점 생기지? 이 교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사인 45도 컴마, 아이고, 쏘리. 코사인 45도 컴마, 사인 45도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 컴마 2분의 루트 2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돼? 이때 우리한테 뭘 물어봤어? 사인 135도를 물어봤죠? 그럼 사인 135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동경이 하나 더 있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135도야. 그럼 여기 교점 생기겠지? 이 교점의 좌표가 뭐야? 코사인 135도 컴마 사인 135도인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 뭐 구하라고 시켰어? 얘 구하라고 시켰지? 근데 보시다시피 얘는 얘랑 어때요? 동일선상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사인 45도는 45도짜리를 이렇게 그려서 1대1대 루트 2니까 너분의 너. 근데 135도는 둔각삼각형이네? 어이씨, 135도. 어이씨, 어떻게 하지? 아이씨, 몰라. 45도. 1 루트 2.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다고. 말 같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랑, 그리고 2학년 때 내신 대비 하면서, 제발 어떤 각의 크기에 대한 삼각비를 물어볼 때, 삼각형 좀 그리지 말라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럼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야, 탄젠트 225도. 이런 거 구해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225도짜리 삼각형 그릴 수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애초에 삼각형을 그려서 하라는 뜻이 아닌 거라고, 탄젠트가. 그럼 얘의 뜻을 생각해보자. 얘는 무슨 뜻이라고? 무슨 원이 있어? 단위원이 있어. 그리고 동경이 하나 있거든? 그 동경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225도인 거라고. 이때 탄젠트의 의미가 뭐라고? 기울기라고. 이거의 기울기 구해라. 이런 뜻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의 기울기는 쭉 가서 이거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 맞아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225도죠? 그럼 요만큼이 몇 도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몇 도야? 그러니까 225도의 기울기는 몇 도의 기울기와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탄젠트 45도인 거야.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쓰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 번 더 해볼까? 재밌죠? 예를 들어서 코사인 뭘로 할까? 330도 이걸로 할게요. 그럼 이거의 뜻이 뭐야? 무슨 원이 있어? 단위원이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야. 동경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가게 크기 얘가 몇 도야? 330도야. 이때 여기 교점 생기지? 이 교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코사인 330도 컴마 사인 330도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거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지? 그렇잖아? 근데 여기 보면 얘의 x축 좌표는 누구의 x축 좌표와 같아? 얘의 x축 좌표와 같은 거 보여요? 그래서 이런 동경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330도니까 요만큼은 몇 도야? 그럼 요만큼은 몇 도야? 30도에 대한 무슨 축좌표랑? x축 좌표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30도랑 똑같았던 거예요. 이해가 가나?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인 거야.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진짜 삼각함수로 문제를 푸는 거야. 요거?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 그러면 너는 너의 y축 좌표를 뭐 한 거와 같아? 대칭 이동한 거와 같죠? 그러니까 결론. 사인 330도는 사인 몇 도를? 30도를 x축 대칭 이동한 거와 같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해가 돼? 그래서 예각인 특수각 그거 하나만 알고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삼각형 그리는 행위가 얼마나 바보 같은 행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 근데 이거 하기 싫으니까 삼각형 그리고 찍는다고 사실상.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매번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매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아 알았어. 니 잘났다. 아니 이렇게 할게. 근데 매번 이렇게 단위형 그려서 하는 게 어때요? 귀찮죠? 그래서 이따가 좀 더 빠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원래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알고 있다면 마지막 동경에 따른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에 따른 삼각 B의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뭐 들어는 봤을 겁니다. 선행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뭐 어디서 이 말을 들어는 봤어. 뭐야? 얼싸탕코 뭐 이런 걸 배우죠? 내가 얼싸탕코 이딴 소리 하는 물론 애들 외우기 쉽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만 이게 뭐야? 이게 수학이야? 자,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해요. 일단 이게 무슨 말 뜻인지부터 해볼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에 있으면 올 전부 다 플러스다. 이런 의미의 그 얼싸탕코 이라는 거예요. 다시 얼싸, 여기 싸가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뭐만? 사인만 플러스다. 나머지는 마이너스겠죠. 동경이 3사분면에 있으면 탄젠트만 플러스다. 동경이 4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만 플러스다. 이런 의미의 그런 말이에요. 얼싸탕코.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걸 도대체 왜 외우냐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좌표평면에 동경이 만약에 1사분면에 있어. 그럼 교점도 어디에 생기겠어? 1사분면에 생기겠지. 그럼 교점의 X축 좌표, Y축 좌표 모두 무슨 수야? 기울기는? 그러니까 저보다 플러스인 거야. 동경이 2사분면에 있어.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오, 예스.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음수야. x축좌표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코사인은 음수야. y축좌표는 양수지.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인 거야. 그래서 얼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음수 컴마 음수잖아.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지. 기울기만 뭐야? 그러니까 탄. 얘는 기울기 음수, y축좌표 음수지. x축좌표만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뭐 재미나게 말할 수는 있으나 얼싸탄코 그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말을 하는 걸 내가 막지는 않겠으나 이유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해 가니?